네, 여러분 저희 영상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안 해보셨다면 저희가 앞에 영상 링크 해드릴 건데, 신빙성 없는 테스트 해서 추상 미술 취향 찾기 했었는데요. 그때 추천드렸던 이 몬드리안이라는 네덜란드 작가에 대해 오늘 조금 더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분이 추상의 엄마, 이성적인 추상, 차가운 추상 이렇게 공부할 때 많이 소개되는 대표 예술가인데요. 네덜란드 출신 예술가고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전 태어난 데가 신월동이라고, 새로울 신의 달월이라서 새로운 달동. 원래는 사실 약간 후기 인상파풍의 이런 그림을 배우고 재능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현대예술가 그룹전에서 피카소 작품을 봐버린 거죠. 머리가 완전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새로운 예술이구나 해서 꿈을 갖고 파리 가서 피카소 작업실 구경을 갔었던 거죠. 그때 한창 피카소가 입체파 막 실험하고 그 기타라는 종이로 된 막 조각 같은 거 만들고 이럴 때다 보니까 여기에 완전 영감을 얻어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점점 굉장히 심플하게 궁극의 제일 추상적인 핵심만을 남겨서 도달하게 된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성이라는 시리즈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됐던 겁니다. 이 장르를 미술 공부할 때는 데스틸, 영어로는 더 스타일, 한국적으로는 신조형주의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이거 기억할 때 딱 두 분 예술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몬드리안하고 두스부르라는 두 분이 계실 건데요. 둘 다 잘 그리지만 두스부르는 외부적으로 우리의 스타일을 좀 많이 알리기 위해 외부적 활동이 많았다면, 몬드리안은 실전적인 그림 연구에 좀 많이 집중했던 사람인 거죠. 두 분 그림 이렇게 보시면 초기에는 구분 안 될 정도로 거의 똑같이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 시점에 와서 싸우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두 작품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겠나요? 몬드리안 거는 수직 수평만 있죠. 근데 두스부르 거는 대각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두스부르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추상 많이 나오는데 우리 데스틸도 좀 역동성을 보여주려면 대각선 같은 거 넣는 거 괜찮지 않냐 라고 얘기했는데, 몬드리안은 이미 나의 수직 수평에는 충분한 역동과 리듬감이 있다 라고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대각선 넣는 바람에 싸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디테일한 이론적 차이가 있었겠죠. 그 이후 몬드리안은 미국까지 가게 돼서 말년기에는 보시는 것 같은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이게 진짜 죽기 직전의 작품인데요. 그 안에서 뭔가 리듬감, 자기만의 그 에너지와 역동성을 담아냈구나 라는 느낌 훨씬 더 깊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스틸이라는 방식 자체가 사실 우리가 삶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순수 미술입니다. 여러분도 재미삼아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약간의 선 간격 차이나 색감 조금 채도 차이로도 이거 엄청 촌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몬드리안 작품 엑스레이 분석해보면은 밑에 형태선이 수백 번 왔다 갔다 한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완벽한 이런 시각적인 비례와 절대적인 결과물이 나올까 고민한 게 이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직접 보실 기회 생긴다면 그 하나하나 선 두께 차이나 색에 대해 좀 나름 미묘하게 이렇게 즐겨보시길 추천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몬드리안과 또 두스부르 이 데스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